프로야구는 늘 내일을 향해 움직이지만 어떤 이름은 어제와 오늘을 동시에 붙잡는다. 야구장에는 늘 사람의 온기가 남는다. 바이크 자국이 찍힌 흙, 바람에 마르는 그물, 그리고 훈련이 끝난 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 불빛 아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던 야구인이 떠났다. 롯데 자이언츠 1992년 우승 멤버이자 국가대표 유격수로 활약했던 김민재, 53, 롯데 드림팀 총괄 코치가 투병 끝에 별세했다. 선수로서 견고한 수비의 상징이었고 지도자로서 기본의 힘을 되풀이하던 사람이었다. 비보가 전해진 뒤 야구계는 짧게 숨을 삼켰다.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사실 하나가 충격을 더했다. 김민재 코치는 오랜 투병을 이어가면서도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승의 한가운데서 시작된 야구, 조용하지만 단단한 유격수. 김민재 코치의 야구 인생은 부산에서 시작됐다. 부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91년 롯데에 입단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2년 롯데는 팀의 두 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재는 그 우승의 멤버였다. 유격수는 경기의 중심이다. 내야의 흐름이 그를 통해 정리되고 투수의 리듬도 수비의 안정감에서 힘을 얻는다. 김민재는 화려하게 과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팀을 살렸다. 큰 동작보다 정확한 첫팔, 어려운 타구를 잡아내는 것보다 잡히게 만드는 위치 선정. 그런 유격수였다. 한 구단 관계자는 김민재는 보여주기식 수비가 아니라 실점을 막는 수비를 아는 선수였다고 기억했다. 그의 선수 생활은 한 팀의 프랜차이즈라는 단어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 KBO 리그 최초로 2차례 SK 한화 FA 이적을 한 기록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그의 가치가 인정받았음을 말해준다. 수비의 안정감은 어느 팀에나 필요한 자산이었다. 김민재는 그 자산의 의미를 체현한 선수로 남았다. 대표팀에서 보여준 두한 WBC 4강 올림픽 전승 우승의 기억. 김민재라는 이름을 단단히 각인시킨 것은 국내 무대뿐만이 아니다.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그는 투혼이 담긴 주루 플레이로 한국 야구의 마이너스 4강 신화에 힘을 보탰다. 당시 대표팀의 한 장면은 지금도 그 시절 야구의 얼굴처럼 회자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김민재는 대표팀 유격수 자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 야구가 전승으로 금메달을 따낸 그 대회에서 유격수 포지션은 상징적인 자리였다. 김민재는 박진만 현 삼성 감독과 함께 유격수 자리를 두고 언급될 만큼 국가대표 레벨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은 선수였다. 한 야구계 인사는 대표팀에서 김민재를 떠올리면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가 먼저 생각난다. 그가 보여준 투지의 결이 지도자가 된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은퇴 후에도 계속된 현장, 여러 구단을 거쳐 다시 롯데로. 선수의 은퇴가 야구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한다. 김민재는 은퇴 후 한화, 두산, KT, SSG 등 여러 구단에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직접 선수들과 부딪히며 기본기를 만들고 루틴을 잡아주며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현장형 코치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2023년 그는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왔다. 수석 코치로 복귀해 팀을 이끌었다. 팀의 성적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코치는 늘 선수단 한가운데 서 있다. 경기 전 준비, 훈련 계획, 컨디션 체크, 멘탈 관리까지 코치의 하루는 선수보다 길다. 김민재는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 2026년에는 롯데 잔류군 수석 코치로 임명됐다. 잔류군은 흔히 마이너스 2군으로 단순화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팀의 미래를 만드는 현장이다. 유망주들의 기본기를 다지고 무너지기 쉬운 루틴을 다시 세우고 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든다. 김민재는 그 역할을 맡아 다시 선수들을 만났다. 아프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말 없이 이어진 투병, 뒤늦게 전해진 사정. 이번 비보가 더욱 먹먹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투병 끝 별세라는 짧은 문장 때문이다.
그 문장은 많은 것을 담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비워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치료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야구계 안팎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하나로 모인다. 김민재가 아픈 몸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고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민재가 자신의 상태를 크게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꺼렸고 괜찮다는 말로 대화를 정리하곤 했다는 증언도 있다. 한 관계자는 티를 안 내려고 했다기보다 정말로 야구장에 나오면 괜찮아진다고 믿는 사람 같았다고 말했다. 야구가 일터를 넘어 삶의 방식이었던 사람의 태도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대목은 투병 중에도 김민재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훈련 계획을 직접 챙기려 했다. 선수들 수비 동작을 끝까지 점검했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는 날에도 먼저 선수들부터 불렀다. 는 말들이 뒤따랐다. 이런 이야기들은 개인의 기억과 인상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기사로 옮길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는 사실 자체가 주는 울림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의 야구는 원래 그런 방식이었다. 외침보다 반복, 과장보다 기본, 감정의 표출보다 결과의 축적. 선수 때도, 코치가 된 뒤에도 그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괴질보다 더 무거운 단어, 야구인이 감내한 침묵의 시간.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의 별 앞에서 이유를 찾고 싶어 한다. 특히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라는 질문은 더 크다. 그러나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단정이 아니라 가능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애도와 기록이다. 병명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는 순간 기사는 사실을 떠나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 다만 확인되는 범위에서 분명한 것은 있다. 김민재는 긴 시간 병마와 싸우면서도 야구를 놓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정황이 여러 관계자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힘들다는 말 대신 오늘 훈련은 어떻게 가냐를 먼저 물었다. 는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야구인의 고통을 고통으로 설명하지 않고 해야 할 일로 정리하는 방식. 그 방식은 때로 아름답지만 그만큼 슬프다. 롯데에 남긴 것, 그리고 야구에 남긴 것. 김민재의 이름을 기억하는 팬들은 그를 수비의 사람으로 떠올린다. 실점을 막아내는 손끝. 유격수 자리에서 경기의 숨을 정리하던 움직임. 그리고 지도자가 된 뒤에는 기본의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눈앞의 성과보다 선수의 몸과 루틴을 먼저 챙기는 코치. 화려한 처방보다 원칙을 반복하는 지도자. 그가 맡았던 잔류군의 자리는 특히 그렇다. 유망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탄을 자아내는 말이 아니라 매일 지키는 습관이다. 캐치볼 하나에도 호흡이 있고 스텝 하나에도 리듬이 있다. 김민재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수비는 결국 습관이라는 말이 그와 연결되어 전해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김민재 코치는 선수들에게 엄격했다기보다 기본을 지키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재능도 흔들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말했다. 빈소 부산 신인장 예식장,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유족으로는 부인 장윤정 씨와 자녀 김동우, 김현서 씨가 있다. 빈소는 부산 시민장 예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6일 오전 6시 30분이다. 야구계의 조문과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팬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그 시절 유격수를 잊지 않겠다. 기본을 가르치던 코치의 마음을 기억하겠다. 는 글로 애도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은 야구장이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남는다. 유격수는 공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 중 하나다. 한 경기 내내 집중이 필요하고 작은 판단 하나가 흐름을 바꾼다. 김민재는 선수 시절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켰다. 코치가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드러내기보다 감당했고 말하기보다 반복했고 떠나기보다 남았다. 그의 부고가 남긴 질문은 어떤 병이었나 가 아니라 왜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나 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답은 간단하다. 야구가 그에게는 직업이기 이전에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야구장에 있었고, 야구는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라운드는 비어도 누군가가 매일 기본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김민재의 시간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